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부천에 있는 계안 ED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촬영하는데 제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계속 음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음질은 제가 다음에부터는 마이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일단 오늘 계안 ED 왔는데, 일단 계안 ED의 주변 환경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의 뭡니까? 3차로, 6차로, 총 6차로 관련된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6차로 도로가 있고, 저 앞에 보시게 되면 메인 도로 앞에 있는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 앞으로는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옛날처럼 기존에 했던 도송매역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거기에요. 지금 계안 ED 구역, 개물 개자에다가 그 편안한 안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계안 ED 구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 구역은 도로변에 있는 상가 소유자분들이 아직도 반대를 하시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오늘 부천에 온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자, 부천이요.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저평가받은 있는 지역이고, 그 이유인 즉슨 강명이라든지 수원이나 임대는 재개발 옷을 입어가지고 가격 탄력이 매우 좋은 친구였는데, 부천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실패했어요. 그래도 가격 리드는 누가 먼저 하냐면 재개발이 먼저 할 거라고 저는 봐주고요. 오늘 목적은 뭐냐면 이 동네 재개발과 가로주택을 보러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뭘 보러 하냐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실제 오늘은 제가 여기에 한번 모니터링 한다고 막 돌았거든요. 오늘은 진짜 리얼하게 부동산 사무실 가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반학던 아파트에 입주 대표장님도 만나가지고 리모델링에는 사업 제안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계안 ED가요,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그 경기도에서는 재개발 안 됐지만, 부천은요, 특히나 더 안 됐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되었던 계안 3D라고 있습니다. 옆에 계안 3D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 회사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떠냐? 가격이 P가 거의 3억에서 4억 넘어서 5억까지 가고 있고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온수역 2편한 세상 있죠. 온수역 2편한 세상도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10억 넘었었거든요. 그래 비교해보니까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들은 엄청 탄탄한데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자체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재개발에는 가격이 극대로 올라가고 나머지 그들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왜 제가 여기 왔냐? 계안 ED는요, 현재 보시는 앞에 제가 동영상 찍어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고, 도로변 앞에 있는 상가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고, 1, 2층, 3층짜리 단층으로 해가지고, 도소매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안 ED 온 이유가, 계안 ED가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다가, 이 도로변 앞에 있는 상가 소유자들이 전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재개발 하기 싫습니다. 해자라고 동의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멘붕 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멘붕이 왔지만 현재 시청에서는 이 구역 어떻게 판단하느냐? 행정청에서는 해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조합을 어떻게 하냐? 구제를 받기 위해서 사법부에 해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소사 1-1 구역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판결 나온 게 시하고 비대위들이 해제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에 판결 나와가지고 조합이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부천은 다른 경기도에서는 저평가 받았고, 그 저평가 받으면 2,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 부천시가 재개발을 실패하는 바람에 엄청 뭘 많이 하냐면, 가로주택을 60군데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22군데예요. 아무리 그리 많이 해도요, 아파트는 뭐냐면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의 가치가 거의 작은 규모의 브랜드가 약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부천시가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상동, 중동, 계안동, 소사분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5년에 넘었고 30 몇 년 됐던 친구들이 재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동네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 7월달인가 나왔어요. 7월달에 기본 계획 공람이 나왔고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분명입니까? 경우가 발표될 경우는 여러분 잡으세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요 얼마 안 돼요, 사이즈가. 부천은. 하지만 구축들로 되어 있는 보면은 오늘 가보시면 중동, 상동은 다 구축이에요.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얘들의 가격이 1억씩 올려줘도요 전체 부천 집값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자 결과는 뭐냐? 1번이요. 봐야 될 게 오늘 중동하고 상동 쪽에 있는 리모델링이 벌써부터 가격이 이제 현수막 붙인 데는 1억에서 1억 5천 올랐어요. 앞으로 이 기본 계획 나오면서 말 그대로 지정하는 순간 가격이 올라갈 보이고요. 그 리모델링 때문에 상승하려는 찰나에 어딥니까? 이번에 있는 계안 2D가 1심 소송 제기하고 있는데 소송에 이기게 되면 아마 짧은 시간 가격이 급하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계안 3D가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계안 2D는 중단돼가지고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옆에 비교할 대상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80%가 올라간다 보면 충분히 저는 뭐냐면 계안 2D는 개인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사업성 나오고 말 그대로 길게 가져가시고 실제 거주할 목적도는 아파트 입주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저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즉 이 말인 뜻은 내가 집을 한 개 사기 위해 가지고 울산 가서 한 개 사서 단기 수확 남기고 창원 가서 남기고 그렇게 할 필요 여러 군데 갈 필요 없이 있잖아요. 부천 한 개만 잘 가져가도 여러 군데 사서 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즉 부천장은 길게 가져가는 자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법인에 대한 규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조금씩 좀 보니까 많이 살 수가 없고 짧게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 그대로 지금 법인 규제하고 이 취득세하고 이 단기 보유에 대한 수익에 대한 다시 반환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와, 이 동네 보면 택배가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뭐냐면 많이 사는 것보다는 좀 정확한 거 살려고 하고 2, 3년 가져가려는데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좀 법인이 못 들어갔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년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경기도 바뀔 수 있지만 당분간은 부천은 키 맞추기식으로 올라간다고 봐지기 때문에 좀 약간 실수 유지하기 좀 맞는 거라고 봐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리모델 가격 올렸잖아요. 재개발이 어디냐면 계안 2D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역으로요. 소사 1-1구역은 수능에 이겼잖아요. 얘들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 아직까지 안 돼요. 좀 좋아요. 확실히 전체장이 올라갈 때 무슨 결과물 나온 거다. 전체장이 안 좋을 때 결과물 나오는 거랑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뜨는 게 뭘까요? 부천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60군데 넘게 하고 있고, 소규모 제거도 20군데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합 설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라가요.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조합 설립만 하게 되면 5천에서 1억 올라가거든요. 부천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얘들이 통상적으로 올라갈 때는 언제냐? 경기 안 좋을 때는 2주 나가고 철거되면 올라갔어요. 결과값도 좋았고. 그러면 어떠냐? 나머지 친구들이 리모델링이랑 재개발 떠버리면요. 부천에 있는 가로주택 있죠. 얘들은 뭔가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뜨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전체 집값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죠. 여기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택배들 자, 거기서 제가 보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애들이 많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부천 쪽에 보면 재건축은 좀 힘들고 가로주택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거는 보니까 물건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갭 차이가 그때 당시로는 작년 올해 여름 당시로는 한 5천밖에 안 났거든요. 그때 물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반응 보이는지 보고 실수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볼 거예요. 자, 오늘의 스토리는 계안 1부터 시작해서 소사본동 쪽에 있는 진짜 뭡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상동 쪽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 그리고 중동 쪽에는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몇 군데 가서 진짜 한번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 갈 거냐면 그 가로주택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현대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딘지 기억이. 그런데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다 떴으니까.
거기도 그때 투자 금액이 그때 3, 4천밖에 안 돼갔는데 물건 없었는데 지금 얼마큼 차이 나고 얘들이 앞으로 어떨까? 즉 공시각 1억 이하니까 어찌 보면 역으로 뭡니까? 이제는 공시각 1억 이하짜리 1억에 대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뭡니까? 아 이제는 법인으로 못 사겠고 1억 이하짜리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분 있고 어찌 보면 규제 나오기 전에요. 아니 그냥 이번엔 제일 쌀 때다. 좀 사자. 사놓고 길게 가져가자. 매도 시점만 길게 하면 안 되겠냐. 라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결론은요. 제가 톡방 강의를 했죠. 네, 일요일 날 했어요. 네, 어디서는 잘못만 얘기한 거예요. 큰일 나니까. 네, 그런 내용처럼 자 보세요. 이번 이 공시각 1억 이하짜리는 지금은요 여러분들 강망세 있을 때예요. 급하게 좋다 안 좋다 판단하시기는 좀 그렇다는 거고 서울은요 분명히 전체 장이 올라가는 장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더라도 일단은 전체 장이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서 서울은 잠깐 움츠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대신에 길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매도 시점을 좀 길게 보면 좋고 부산은요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부산시에서 용적률 10% 주가지고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는 부산시 재개발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이런 동네 집값 올라왔는데 동구, 사구, 사상구, 북구 이런 데는 집값이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투자자 당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약간 어찌 보면 막차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흔한 말로요 위치가 좋은 곳은 달라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려 하니까 강한 7구역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사람들이 또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밀락 4구역 있죠. 그쪽에 있는 강한동 쪽 MBC 밑에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뭡니까 사업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그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역으로 뭐냐면 부산은 어차피 길게 가져갈 거면 그거죠. 위치 좋은데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개발 안 됐던 강한동, 밀락동 이 두 군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뭡니까 거래량이 조절할 뿐이지 가격은 유지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꼭 강한동 쪽이라든지 밀락동 쪽에 계시고 입지가 좋은 데는 어찌 보면 어차피 길게 가져갔고 이거를 빠져나올 때 사업 진행만 된다면 좀 가져가겠다. 자 이번에는요 공시각 1억 이하짜리 규제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저는 그래요. 이제는 분위기 장으로 띄우는 거는 그게 좀 끝나가는구나.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제일 피해 보는 데 어디냐?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은요, 사업규모 극초지역이 많잖아요. 흔한 말로 이번에 하기동 쪽에 306번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딱 해보니까 로블량도가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직원이 실수했어요. 그때 내가 노블량도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거 빼랬잖아요. 이놈 새끼가 다 넣은 거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넣는 바람에 노블량도 안 나오고 빼게 되면은 약간 구역대만 정리하면은 노블량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노블량도에 대한 다시 구역 정리를 하고 나면 업체가 붙을 거예요. 용현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용현호도 사이즈 작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아서 자 인천장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는 분위기로 띄우는 장 있죠. 아니 무조건 사업이 갈 수 있는 장을 찾아야 되고 흔한 말로 지금 뭡니까 제가 내가 그랬잖아요. 제 지인이 너무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데 정말 조심해라고 했던 거는요. 10.1구역 부평구 10.1구역 조심해라는 거거든요. 부평구는 조정구역이라서 그나마 거래가 되잖아요. 하지만 구역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 또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기동처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끼어버린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장에서 마케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디가 잘 됐다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판단하셔야 될 게 이건 분위기 장으로만 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다시 나오시고 좀 진행이 잘 돼가지고 그나마 효과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런 거는 저도 이제는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시장이 또 터닝포인트가 생겼으니까 한 번 더 다시 또 재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또 다시 또 12월 달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요 끝나고 나면 어디 갈 거냐? 대전. 원래는 좀 강명을 가려 했는데, 대전이 지금 더 뜨거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대전 촬영을 또 한번 더 해볼까 싶은 생각 들어가지고, 한번 아직까지 명확한 대전은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돈들이 지금 대전 쪽에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는 말은 서울에 큰 돈을 묻고 길게 보려는데, 신속통합기획 방식? 그래, 절차는 좋고 개념은 좋은데, 투자자에게 그런 좋은 컨셉은 아니구나 싶어서
대전을 좀 내려오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강명, 그리고 수원 쪽으로 한 돌고, 그 다음에 울산까지. 이번에 11월 달까지 하는 거고,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람 모집을 많이 안 한 이유가, 솔직히 부동산 스케치북에만 오픈해버려도 그냥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제가 바쁜 것도 있고, 어쩌면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생각하시는데, 약간은 좀 개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진짜 마이크 사놓고 있잖아요. 마이크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건 무슨 똥꼬집도 아니고. 자, 그럽시다. 예, 여기가 그 소사 본동에 있는 그거예요. 부천 한신 아파트예요. 약 916세대인데, 여기가 특징을 보니까 거의 복도식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리모델링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자, 리모델링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상으로는 15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매력은 규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 말 그대로 오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명원을 가지고 명함을 가져왔거든요. 여기 입주 대표 회장을 만나가지고 주민분들하고 이게 리모델링 하실 생각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입주 대표장님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입주 대표가 모여가지고 한다고 돼버리면 여기 현수막 붙이잖아요. 그럼 어떠냐? 여기가 제가 봤을 땐 가격적인 부분이 그나마 제일 좋고요. 여기 보니까 소사 본동 쪽에 있는 세라믹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아직 동의 요건을 갖추진 않았는데 현수막 붙는 순간 1년 사이 1억 5천 올랐다는 말은 충분히 가격 상승의 여지가 크다는 거고, 여기 보이는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 땅의 면적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매력은요, 가격 조사를 한 일주일 전에 해보니까요, 어떠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실투가 한 1억 2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받쳐줘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부천의 제일 큰 매력은요, 일단 매매가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법인에 들어가려면 지정료가 6천만, 7천만 들어가요. 약간 그 부담은 되지만은 일단 부담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자, 이제는 여러분 비교를 하셔야죠. 취득세 포인트를 둘 거냐, 양도세에 대한 포인트를 둘 거냐. 제가 봤을 땐 취득세는 어찌 보면요, 양도세에 비해서 강한 침도 아니에요. 예? 어찌 보면 양자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좀 길게 가져가지면 가격 상승이 높을 것 같고요. 근데 제일 큰 매력은 부천은요, 이 소사 본동도 마찬가지고 전세가가 엄청 잘 받쳐줘요. 전세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세입자님이 나가주신다면은 전세가 더 업된다고 보면 내가 매매 투자했던 갭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일단은 내가 매수하고 날 때 세입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맞죠? 세입자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있는 그 잔여기간 남아있는, 임대기간 남아있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어찌 보면 더 좋아요. 왜냐면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세입자님이 나가주신다고 하면 거기서 약간 수리해가지고 세를 놓게 되면 전세 보증금 한 3천, 4천은 그냥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커요. 그래서 아하, 여기는 2단계로 접근해야겠구나. 1단계는 매매가 대비 갭 차이가 1억에서 1억 5천 사이 나는 친구로 접근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현수막이 붙을 수 있는 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입자를 한 뭡니까? 약간 갈아치우는 게 아니죠. 바꾼다 하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바꾼다 하면은 전세가를 더 올려서 갭차를 줄여가지고 더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요. 지금 저기 어딥니까? 저 안 보이게. 예. 저쪽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나머지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실세대가 SK 아파트가 있어요. SK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한 7억 선 정도에서밖에 안 움직이니까 아마 이 친구 리모델링을 붙인다고 하면은 거의 매매가가 지금 4억 5천에서 딱 4억 5천 정도에서 5억 정도 사이거든요. 전세가는 뭡니까? 3억 좀 넘고요. 그러면 충분히 한 1억 여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여지가 보고, 제가 요 다음에 좀 이따 뭡니까? 오늘 와서 그렇다고 영업을 뛴다고 영업 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관리소장 사무실 가서 입주 대표의 전화를 받고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라고 해서 지명이나 명함을 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또 픽업되면 아시겠죠? 그거 하는 게 있고, 지금은 그렇죠. 이분들을 설득해서 가려고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은 공람 기간이잖아요. 의견을 물어보는 기간인데 올해 말 되면 발표가 나거나 내년 초에 발표 나버리면 분위기 업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근에 주공 1단지가 있어요. 주공 1단지가 있는데 제가 그 가보니까 거기는 어떠냐? 말 그대로 리모델링 하면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 동네는 주공 1단지는요, 뭐 하고 있냐면, 렌트 도색부터 해가지고, 유지 보수 수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하, 이번 장에서는 리모델링하고는 조금 뭡니까? 늦게 하겠구나.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유지 보수 하더라도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 버리면 입대에서 또 하자고 나와요. 그래서 그 스타트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중동일 것 같아요. 중동과 상동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게 아니면 약간 늦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 내가 봤을 때 위치상으로는 대안동, 소사본동, 상동, 중동 쪽으로 가서 중동이 제일 그 입지가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근데 여기 보면 특징이 뭡니까? 자, 그냥 보지 마시고, 여기에 복도식이 맞냐, 계단식이 맞냐, 요거를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복도식이, 복도 부분을 더 넓히면은 리모델링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파트 구조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 같은 말씀이면,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부분이, 자, 위로도 올릴 수 있고요. 수평으로 올릴 수 있는데, 수평도 30%를 40% 늘려놨어요. 많이 넓힐 수 있지만, 길게 넓히는 것보다는, 뭡니까? 이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이렇게 앞에 보시면, 잠시만요. 이런 게 복도식이고요. 이런 게 계단식이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좀 넓힐 수 있는 층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일단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좀 작은 세대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좀 단점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 정도 아파트 높이의 12층에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재건축을 하긴 나아요. 설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지하 주차장 공간을 지하가 없는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파는 게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뭐가 있냐? 보통 지하 1층 정도 있는 걸 제일 선호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볼 때 지하 1층에 있는 거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아파트 단지가 한 1000세대 가까워지면 뭐가 있습니까? 주민 편의시설인 테니스장 있죠.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약간 땅이 넓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위로 올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어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이천동인가 그쪽에는요, 위로 안 올리고 테니스장 이쪽 넓은 땅 있잖아요. 그게 다 별개동 하게 지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값이면 주민 편의시설하고 관리 사무실이 모여있는 곳 있죠. 그 빈 땅 큰 데가 개별동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나 없나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리모델링은 절차가 간단해요.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 설립은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이잖아요. 리모델링의 동조합 설립은요, 3분의 2예요. 규제 없죠? 조합 설립하기 쉽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자, 조합 설립만 빨리 해버리면 시공사 들어오잖아요. 시공사 들어오버리면 이 동네 아파트 청사진이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더 올라간다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부천은 한 2단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분위기에서 리모델링 장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제로 조합 설립해서 시공사 됐지 않습니까? 붙어버리면 조감도가 그려지면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분위기는 그렇게 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어 하는 아파트 왔어요. 어디냐면, 상동에 있는 이게 한아름 그 한국 아파트 쪽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층수가 우리가 아까 봤던 부천 한시보다 많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지금 현재 부천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15층, 18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거의 지금 18층, 19층, 20층짜리도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구조가 어떠냐, 큰 평형대 중심도 있지만은 좀 작은 평형대를 해가지고 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리모델링 하면 괜찮겠구나. 그리고 여기 단지는요, 말 그대로 한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3개, 4개 단지가 지금 어울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냐, 거의 지금 매매가는 뭐 20평대 3개 타입으로 있는데 20평대 3개 타입에서 매매가는 한 5억 정도가 넘었어요. 평당 한 2천만 좀 넘었었는데, 여기 전세가가 최근에 거래된 게 3억 7천 있고요. 지금 하면 4억 정도 하니까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는 실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까지 중동에 가보시면 이런 아파트도 많은데요. 어떤 데는 대단지 큰 평형대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작은 평형대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벌써부터 중동을 리모델링 한다고 현수막 붙여가지고 가격 올려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동보다는 좀 약간 좀 부족하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딱 이 단지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리모델링 하면 좀 욕심이 나는 단지고, 여기 있는 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한아름부터 다 연결하게 되면 3개, 4개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해서 아마 투자자들도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또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전세 물건이 제로구나. 예. 또 보시고 이 외관에도 보면 샤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유지하고 개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말 그대로 1개, 2개, 3개, 4개 타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4호 조합이라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한 40%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앞쪽으로 증가시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이 또 들어간 데 있어요. 여기 지하 주차장에. 그래서 지하 구조가 있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지하 주차장인데 생각보다 이게 잘 해놨어요. 아시겠죠? 예, 제가 이번에는 그 부천 중동 한라주공 2단지에 왔어요. 여기 보니까 한라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중에서 2단지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다 해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40% 받았다고 현수막 붙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중동은요, 약간 기반시설하고 이 주민들 편의시설 그리고 공원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그 일반 그 주공 2단지에 있는 아파트 구조예요. 그 지하 부분하고 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상동이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한라 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저 앞에 보시는 도규 마을 2단지는 저희 가서 도교 주공 2단지, 1단지, 3단지 이렇게 보려 했는데, 여기는 도교 마을은요, 충분히 뭡니까? 리모델링 하기는 괜찮은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전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중동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행하고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